네, 이것이 정치다. 오늘은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있었습니다. 두 분 다 참석하셨을 거고요. 네. 어떻게 보셨는지요? 짧게 뭐 감상평을 좀 하신다면요. 시정연설이라는 게 이제 정부가 예산 편성해서 제출하고 국회가 심사를 하기 때문에 네. 그 심사 앞두고 국회에 와서 잘 협조를 부탁드린다 이런 연설인데 그것을 사실 역대 대통령 중에 이렇게 3년 연속 와서 한 사례가 없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이제 국회를 존중한다 그런 태도를 확실하게 표명했다는 점에서 대단히 인상적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역대 대통령 다른 대통령들은 한 번 정도 직접 하고 예, 첫 해 한 번 하고 나머지는 국무총리가 대독하는 걸로 식으로 했었죠. 그런데 3년 연속 나온 것 자체가 의미 있다. 예. 네, 안민석 의원 어떻게 보셨는지요? 연설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고 내려가는 연설이 있고 청중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연설이 있습니다. 전자를 아주 월스트 연설로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후자를 청중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후련하게 잘하는 연설을 베스트 연설이라고 보는데요. 네. 어찌 저렇게 40분 동안 대통령께서 하고 싶은 말씀만 후련하게 다 하고 가실까. 정작 국민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는 거의 언급을 하지 않으시고 특히 어제 교과서 비밀 TF팀이 발각이 돼서 온 나라가 발칵 뒤집혔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해명이나 사과 그런 것들이 단 한마디도 언급이 없었던 것이 아쉽고요. 네. 특히 이제 예산 국회가 이번 주부터 본격화 되는데 기존에 했던 말씀을 되풀이하신 아쉬움이 참 커요. 예산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대통령께서 언급을 해주지 못한 점이 아쉬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제 지금 두 분 말씀대로 여야의 지도부도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한 평이 극단으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저희 기자가 이 부분과 관련돼서 리포트를 준비했는데 같이 잠깐 보시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단호히 밝혔습니다. 특히 역사 왜곡이나 미화는 자신부터 절대로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부에서 역사 교과서 국정화로 역사 왜곡이나 미화가 있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지만 그런 교과서가 나오는 것은 저부터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통일을 위해서라도 역사교육을 정상화시키는 것은 당연한 과제이자 우리 세대의 사명이라고 역설했습니다. 그러면서 지필되지 않은 교과서를 두고 더 이상의 왜곡과 혼란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역사를 바로잡는 것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친일 독재 미화라는 야권의 공세에 강력히 반박하면서 더 이상 정쟁화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박 대통령은 또 우리 스스로 정체성과 역사관이 확실해야 우리 문화를 세계 속에 정착시킬 수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역사를 바로 알지 못하면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을 수도 있고 민족 정신이 잠식당할 수도 있습니다. 박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국정화 당위성을 조목조목 밝히면서 지지층의 결집을 유도하는 한편 대국민 직접 호소를 통해 여론의 반전을 적극 꾀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연합뉴스 TV 윤석입니다. 네, 지금 같이 보신 박근혜 대통령의 오늘 국회 시정연설에 대해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대통령 말씀이 실현될 수 있도록 당에서 적극 협조하겠다 이런 논평을 내놨고요. 반면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했다. 그저 상황 탓, 남 탓만 했다. 이렇게 비판적인 논평을 했습니다. 이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로 오히려 여야 간에 이 교과서 문제를 둘러싼 정쟁이 더 심화되는 건지, 아니면 어쨌든 뭐 그래도 좀 한 군데로 좀 모아지는 흐름이 만들어질 건지, 두 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안민석 의원께서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오늘 대통령께서 시정연설을 하심으로써 네. 이것은 정쟁이 더 격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거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은 아예 언급을 하지 마시든지, 아니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시든지. 네. 사실은 저희들은 오늘 대통령께서 이 정도 되면은 국민 여론을 잘 보살피고, 특히 전국 대학의 교수들과 역사 교사들이 저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민심을 거스리는 지도자가 어떻게 좋은 지도자일 수 있겠습니까? 민심을 따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 민심의 방향대로 대통령께서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시기를 기대했는데 그러지 못했고, 따라서 이 교과서 전쟁은 더욱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그래요?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봅니다. 오늘 대통령이 국정화 포기 선언을 할 것을 기대했는데 오히려 정면 돌파를 강행하는 것 같아서 더 이 정쟁, 그 갈등이 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 대통령께서 이렇게. 정면 돌파를 의지를 보이셨으니까 하여튼 그런 저희들은 말씀이죠. 온몸으로 저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그 이제 안 의원님께서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했고 청중이 듣고 싶은 말을 안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 이제 그 말씀은 야당이 듣고 싶은 말을 안 했을 뿐이고 국민을 향해서 이제 연설을 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 이게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이야기가 아니냐 하는 것은 분명한 것은 아닙니다. 아직 여론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도 지금 확실하지 않은 것이고, 대통령은 여론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천명한 것이고, 저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지금 이제 정쟁이 격화될 것이냐 여부는 야당의 태도에 달려 있거든요. 야당이 이 문제를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이냐. 그래서 지금 뭐 오늘부터 장애 집회를 하겠다 하면서 이제 나가셨는데,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제 국회의 일정을 뭐 정상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또 의지도 표명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어느 정도 국민 여론을 봐가면서 좀 이렇게 그 확실하게 이렇게 된다고 지금 단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저는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정치인들이 좀 나서서 뭔가 좀 이렇게 타결책을 찾아보든가 이런 노력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장애투쟁, 뭐 그동안 원내의 병행 전략을 새정치민주연합이 구사해 온 거죠.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가는 겁니까? 지금 예결위 간사신데, 야당 간사니까 지금 예산 심의와 이 교과서 문제를 연계시키는 건지, 아니면 부분적으로만 연계시키는 건지, 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국회 법에 의해서 예산이 12월 2일 날 네. 마치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저희들에게 과거처럼 주어진 시간이 한정돼 있습니다. 과거 같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은 예산대로 심의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고민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교과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또 예산 국회를 원활히 할 수 있겠느냐라는 또 일각의 네. 이야기도 있고요. 그래서 밀고 당기는 그런 교과서 전쟁과 함께 예산 전쟁 앞으로 한 달 넘게 동안 계속될 거라고 보고, 국회에서는 예산 전쟁을, 장 밖에서는 교과서 전쟁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 같으네요. 유연하면서도 예. 저희들은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네. 교과서 전쟁을 저희들은 이 국민과 함께 알겠습니다. 승리할 것입니다. 근데 이제 많은 국민들이 교과서 문제로 계속 이렇게 싸우다가 이 정작 민생을 놓치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도 있고, 네. 또 비판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네. 어쨌든 전국이 경색된다면
경색된 전국을 푸는 일차적인 책임은 야당이 아니라 여당한테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정부 여당,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이 전국을 운영할 무슨 뭐 전략이나 이런 걸 가지고 움직이는 겁니까? 아니면 갈 때까지 가보자 이런 겁니까? 뭐 그렇진 않겠죠. 예. 이제 저도 뭐 그렇게 이제 뭐 그 지도부 의사를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네. 지도부가 뭐 그렇게 이제 모든 것을 다 끝까지 밀어붙이겠다고만 생각하진 않을 것으로 봅니다. 네. 야당과 대화를 잘 해보고 네. 사실 이제 국정화 문제 가지고 지금 이제 우리가 쉽게 이제 이렇게 야당의 태도에 대해서 좀 한 가지 의문이 오늘도 대통령이 지적했지만 아직 내용도 확정되지 않았는데 왜 그렇게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보느냐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에 대해서 야당이 원하는 내용, 그러니까 우리 쪽은 보수 쪽은 좌편향됐으니까 이걸 고쳐야 된다는 거고 또 야당에서는 너무 우편향되는 거 아니냐, 친일 독재 미화하냐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이걸 서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잘 어떤 뭐 검증을 가능하게 한다든가 이런 어떤 뭐 출구책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답답하시죠? 저희들은 더 답답한 게요. 예. 교과서라는 것은 집필자들이 마음 놓고 쓰는 게 아니라 집필 기준이라는 게 교육부에서 정해놓은 게 있어요. 지금 현재 18쪽입니다. 이 속에는 각 주제별로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가지고 교과서를 계속적으로 수정을 보완을 해오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현 정부가 지금 현행의 교과서가 마음에 안 든다, 집필 기준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은 이 집필 기준을 더 강화 보완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검정교과서 체제를 유지하되 내용을 문제가 되는 내용은 보완을 하면 되는 것인데 이것을 국정교과서라는 틀 자체로 바꿔버리려고 하니까 이게 네. 난리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지금 현재 네. 우리가 민생이라든지 청소년 일자리라든지 국민들의 주거 문제라든지 출산 문제라든지 얼마나 많은 숱한 국가사회적 문제가 있는데 지금 교과서 전쟁하면서 이념 전쟁 벌이고 이게 얼마나 소모적인 겁니까? 아니, 이 그래서 싸움을 이제 누가 시작을 했습니까? 그 부분은 이제 교과서를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한계가 있다. 현재 교과서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 이런 거는 어떤 거의 문제가 다 있다고 보시죠? 아니, 대부분 인정을 하죠. 여기서 그걸 제가 뭐 자세히 말씀드릴 시간은 없지만 그래서 지금 하여간 근데 그 국정이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이념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 측면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결국은 내용이 문제인 것이고 내용을 어떻게 잘 만드느냐 하는 것이고 또 현장에서 어떻게 잘 가르치느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거대로 논의를 하고 민생은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야당이 정말 민생을 걱정한다면 이거를 민생을 볼모로 자꾸 이거를 그렇게 전면 투쟁으로 나가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알겠습니다.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근데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 교과서 TF 논란이 또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우선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 TF라고 하는 거. 예. 그러니까 지금 TF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이제 지금 뭐 확인하고 있는 중인데 현재까지 나와 있는 얘기들을 보면 교육부나 행자부에서는 이거는 이제 교육부의 일부 업무를 잠시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네. 것이고 이런 TF는 뭐 이 정부 부처에서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고 노무현 정부 때는 이게 뭐 수십 개 나타났다 없어졌다 했던 것이다. 네. 이게 장기적이고 상설적으로 운영되는 거라면 모르지만 단기간에 이렇게 하는 거와 관련해서는 무슨 뭐 따로 무슨 특별히 무슨 법에 의한 근거 있는 뭐 발령을 내고 이럴 필요도 없고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다. 네. 그래서 이게 위법도 아닌 것이고 가능한 것이고 네. 뭐 탈법한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게 정당한 제가 볼 거라면은 때는 야당 의원들이 그 무슨 일 하는지 보자고 할 때 문 열고 설명해 줬으면 되는데 왜 그러면은 문을 걷어 잠그고 그 부분은 이제 예. 현장에서 일이니까 제가 예. 그것까지 이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네. 당장에 이제 그 직원들로서는 외부에서 무조건 들어온다 하니까 이제 일단 맞고 봤던 게 아닌가 그렇게 그래요?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거는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늘 해오던 일이다. 네, 다른 정권에서도 그렇습니다. 예, 그런 말씀이시고요. 예. 공무원이 네. 자기가 근무하던 소속 기관 외에 다른 기관으로 일을 하게 될 경우에
파견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A라는 기관에서 교육부에서 다른 기관 B 기관으로 파견 요청을 하거든요. 네. 이런 절차들을 좀 생략을 하고 있어요. 가령 지금 단장이라는 분이 충북대학교의 사무국장으로 지금 근무하고 계신데 네. 그분이 지금 21명의 단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것을 파견 근무시킬 때는 교육부가 충북대학교에 파견 요청을 해야 되는 것이죠. 뭔가 무슨상 요청이 파견 있어야 요청도 되겠죠? 하지 예. 않고 제가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파견 네. 요청이 없어요. 그냥 출장으로 본인이 그냥 출장을 갑니다. 출장 출장을 신청서로. 가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이 출장이 10월 7일부터 출장이에요. 교육부 장관께서 10월 8일 날 국정감사장에서 저희들이 묻습니다. 제가 교문위원이지 않습니까? 국정교과서 할 거냐 말 거냐 결정됐느냐 안 됐느냐 어디까지 추진됐느냐 교육부 장관께서 답변하십니다.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습니다. 국정감사 끝나고 난 다음에 여론을 수렴해서 결정할 것입니다. 적어도 공무원이 한 나라의 장관이 그것도 교육을 담당하는 장관께서 국민과 국회의원을 상대로 국정감사장에서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착각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위증했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문제를 제기하고 국가가 있죠. 적어도 예. 이렇게 아마 하면 안 되는 이제 것이죠. 그 부분은 이제 준비 과정에서 이제 시작을 했던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뭐 장관으로서는 이게 혹시 이제 달리 바뀔 수도 있는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런 차원에서 답변을 했던 것 같고 그래도 예. 홍 의원님 판사 출신이 아니 그러니까 본인도 이제 말씀하시는 그 거 장관 하시고 입장에서 이제 볼 때는 그런 소지가 있지 않나. 아니 이게 왜냐하면 10월 8일 날이 해방 이후 처음으로 여당 의원들이 국정감사를 보이콧을 할 만큼 하루 종일 심각하게 교과서 논쟁으로 하루 종일 달아오릅니다. 그리고 의원들이 하루 종일 물어요. 알겠습니다. 이거 예. 국정교과서 할 거냐 말 것이냐. 하루 종일 장관께서 대답을 하셔요. 결정된 거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이미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공무원을 파견시켜 놓고서 국정교과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런 거짓을 장관께서 하는 아니, 거는 이제 그 부분은 이게 대단히 아니, 제가 이제 잘못된 안 거 의원님이 잘못된 건 아니, 잘못된 알겠습니다. 걸 인정을 하셔야죠. 거짓이라고 말씀할 소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제 국정으로 방침이 정해졌을 때는 착수를 해야 되니까 그 과정에서의 그때까지의 준비 이런 거는 이제 좀 일찍 착수할 수도 있지 않겠나. 착수할 그렇게 수도 있죠. 보여지죠. 그런 사실을 장관께서 거짓말을 하지 말고 이게 국정교과서로 지금 방향이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네. 만일을 대비해서 준비팀을 지금 꾸려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했더라면은 아무런 문제를 저희들이 예. 알겠습니다. 제기를 할 지금 수는 없죠. 이 그런 게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이 황교안 부총리,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위증을 했다 이러면서 지금 책임을 묻고 있는 중인데 그런가 하면 여권 일각에서도 이 저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좀 처음부터 소신 있게 이 문제를 또 이렇게 세련되게 풀지 못하는 바람에 이게 좀 꼬였다. 네. 뭐 좀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냐 이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죠? 당장 예, 뭐 그런 것 김우성 같습니다. 대표도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예.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이제 뭐 우선 이제 황 장관께서는 네. 이제 사실은 이제 국회의원 하다가 들어가셔서 네. 다시 이제 나오셔가지고 출마를 할 생각이 있으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책임을 물어서 경질을 한다면 사실은 총선 출마 기회를 더 빨리 드리기 때문에 혜택을 주는 셈인데 그런가요? 그런 점에서 이제 경질이라는 책임 추궁이라는 게 이제 사실은 좀 거꾸로 된 것 같은데 어쨌든 이 국정화를 좀 강단 있게 추진하기를 바라는 측에서는 네. 장관이 좀 소신이 부족해 보인다 이렇게 보여지는 측면에 있어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 뭐 그렇게 알겠습니다. 보여집니다. 사실은 뭐 그 총선을 위해서 당으로 돌아온 것과 국무위원으로서 책임을 다해서 그 책임을 물어서 경질하는 건 좀 차원이 다른 문제긴 한데요. 예. 어쨌든 지금 야당으로부터의 이 책임 공세 그리고 여권 안에서도 뭔가 이거 좀 문제가 좀 잘 못 풀리고 있는 데는 이 교육부 장관의 책임이 있다. 이 안팎에서 지금 그게 문제 이제 제기를 뭐 받고 있는 거네요. 예. 장관이 어떻게 하기는 어려운 문제고요. 제가 예. 볼 때는 장관이 이제 이 액션이라든가 네네. 이런 것들에 불만을 느끼는 그런 알겠습니다. 목소리가 아닌가. 장관께서 뭐 본인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억지로 하시다 보니까는 네. 그게 뭐 청와대나 또 여권 일각에서 봤을 때는 참으로 못마땅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은
그래도 지금 이 시점에서는 장관께서 이 TF팀을 왜 이렇게 구성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육하 원칙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고 특히 예비비라는 네. 것은 44억 그것은 교육부가 기재부에 신청을 한 것이거든요. 예비비를 언제부터 준비를 예, 했었고 알겠습니다. 예. 그 과정들에 대해서 주무장관께서 예. 떳떳하게 국민들에게 말씀할 지금 때가 된 거죠. 그리고요. 지금 뭐 이게 뭐 자꾸 이제 교과서 논란이 이제 막 이제 불똥이 튀다 보니까 김무성 대표 선친 친일 의혹 논란으로까지 지금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거 야권에서 지금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죠. 예. 저희들이 볼 때 이번 교과서 전쟁 와중에 최대의 정치적 피해자가 저는 김무성 대표님이라고 보거든요.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부친의 친일 행각이 만천하에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이제 애들도 다 알게 됐어요. 사실은 이 문제 불거지기 전까지 김무성 대표의 부친의 친일 행각은 극소수 민족문제연구소라든지 극소수 전문가 정도 사이에서만 알고 있었던 건데 네. 이번에 만천하에 다 드러나게 된 거죠. 이거는 앞으로 정치인으로서 특히 대권을 바라보는 정치인으로서는 결정적인 타격일 거라 보고요. 두 번째는 본인이 교과서 전쟁 와중에서 너무 과한 표현을 하셨어요. 가령 네. 역사학자의 뭐 80~90%가 좌편향이다, 좌파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나중에 본인이 더 큰 정치를 하실 때 주워 담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건 결국에는 사과를 해야 될 문제거든요. 아, 예. 나중에 다시. 예. 정욱자 전 국사편찬위원장께서 그래요.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참으로 가소롭다. 이런 표현을 나중에 감당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그 부분은 이제 우리 안 의원님께서는 이제 친일 행각이라고 단정을 하고 계신데 지금 김무성 대표가 여러 가지 설명을 하잖아요. 이게 어디에 이렇게 뭐 헌나방으로 써 있는 게 그 당시에 분위기상 그냥 강제로 이렇게 기입한 경우도 있었다라든가 그래서 그 부분은 행적이 확실하게 지금 이제 더 규명을 해봐야 될 상황이지 친일했다고 이렇게 단정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이 보입니다. 지금 이 설명이 조금씩 맞질 일제 않고요. 항공기를 비행기를 헌납한 것이 부친이 가지고 있던 비행기를 그냥 뺏긴 것도 아니고 돈을 들여서 거금을 들여가지고 사서 헌납을 한 것인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했다고 볼 수가 이제 있겠어요. 뭐 이제 그런 것들 문제는 거기에 언제 뭐 이렇게 그 지지 발언이라든가 한 사람으로 기재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이제 본인이 직접 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그런 기업인들을 그냥 쭉 쓰기도 했었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설명을 좀 들어봐야 되고 그 90% 이제 좌파다 이런 부분은 이제 그 지필진이 90%가 그렇다. 이제 이런 표현을 아마 그렇게 그때 알겠습니다. 아마 예. 그렇게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이 친일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그 일제시대 연구하는 학자들도 이 뭐 초기에 독립운동을 했다가 친일한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친일이 적극적 친일이냐 아니면 정황상 그렇게 보이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해석을 또 다양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쉽게 친일이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지 않고 상당히 오랜 기간 연구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김무성 대표의 부친 친일 논란은 1차 의혹이 제기됐다가 동명이인으로 드러나서 아닌 것으로 정리됐다가 다시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서 이 문제는 정치권의 공방보다는 정말 연구자들의 좀 연구, 뭐 서로 입장을 달리하는 다른 연구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친일이라는 주장과 친일이 아니라는 주장이 나올 수 있는데 어쨌든 이런 그 사실관계 확인이라든지 또는 그 역사적 해석을 좀 받아본 이후에 정치권에서 논란을 벌여도 늦지 않은 거 아닌가?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친일 문제에 대해서 가장 전문적인 연구를 많이 하는 집단이 민족문제연구소지 않습니까?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네. 김무성 대표의 부친의 친일 행적에 대해서 네. 그렇게 판정을 지금 내리고 있는 것이죠. 네, 하여튼 이제 그런 이 민족문제연구소의 연구 결과까지 포함해서 어쨌든 이 문제는 좀 더 사실관계를 좀 확인하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적극적 친일인지 아닌지에 대한 해석은
좀 그것대로 좀 받아볼 필요가 있다. 뭐 여기서 덮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좀 정리해 놓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